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알테오젠입니다. 이번에 알테오젠에 대박을 냈죠. 네, 머크의 키트루다와 이제 SC 제형에 대해서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키트루다만으로도 대략 매년 35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는 전 세계 1위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대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만 보더라도 이번 계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테오젠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알테오젠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는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22일, 네, 22일에 시간의 단일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장 이후에 매수를 한 것이고, 근데 이날 매수했죠. 이날 이제 공시 자료를 보고 이제 바로 매수를 해서 이날 시간 내에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날 아침이죠. 네, 그날 오전에 급등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알테오젠 급등입니다. 단기로 접근한 분들은 일부라도 매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저는 추세대로 쭉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세를 보면서 지지라인이 잡히고 있고,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워낙에 큰 계약이다 보니까 버블이 낄 수 있겠다. 특히나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꽤나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차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까지, 네, 알테오젠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가 매수까지도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상한가 갔죠. 그 이후에 알테오젠 상한가 갔습니다. 자, 알테오젠 상한가입니다. 단기로 접근한 경우 지금 그리고 다음 장 시초가 부근에 일부라도 매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저는 상한가 잔량 확인하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한가 잔량을 좀 확인을 하면서 만약 상한가가 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일부를 매도할 생각이었었는데 상한가가 풀렸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자, 어떻게 말씀드렸냐, 일부 매도, 네, 일부 매도했다라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1월 3일날 상한가가 풀리면서 알테오젠 일부 매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마 필승 가입비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죠. 말도 안 되게 좀 싼 편인데 이 가치 필승 투자 멤버들도 24,000원이면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좀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사단에 가입하셨다면 역시나 굉장히 좀 투자에 대해서는 뜻깊은 것들을 좀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사단 모임이 저번 주말에 있었어요. 저번 주말에 있었고 이번에 하나 더, 네, 한 분이 더 필승 사단 모임에 대한 후기를 좀 적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바로 분석하겠습니다. 자, 2월 3일날 분석 이제 후기 그리고요. 자, 늦은 후기 남깁니다. 필승님과의 만남은 워런 버핏과의 점심시간이다. 네, 오랜 시간의 투자 서적, 그리고 탐독, 유튜브 시청, 주식 섹터 공부 등등 해보았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확실은 줄어들고 앞날이 팍팍한 상태였습니다. 고민하다가 필사단 가입했고 처음으로 필승님을 배웠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분의 투자 시간 및 공부, 생각의 차이는 정말 아득하구나. 얼마나 오랜 시간에 투자 공부를 하셨는지 참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필승님의 레벨에 다다르려면 직장인인 저로서는 20, 30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지만 깨우치겠구나 느꼈습니다. 이번 필승사단 가입으로 최소 10년의 투자 공부 시간은 줄일 수 있겠다 싶고요. 어쩌면 퇴직할 때쯤에는 경제적 자유를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올려주시는 글과 유튜브도 따라가기가 벅차지만 사부님만 믿고 간다면 최소 중수 이상, 어쩌면 누군가에게 인상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갓슨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고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확신이 가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특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려요. 투자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투자를 열심히 해서 수익을 좀 내고자 하는데, 자, 서울대를 가려면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을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국영수는 안 하고 도덕, 체육, 미술 이런 쪽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확신이 작아지는 것이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것이고 이런 식의 막다른 길에 다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필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전수를 해드립니다. 따라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필사단 5기, 필사단 5기 멤버 모집 중이고요. 선착순 5명만 받고 이제 마감을 시켰습니다. 딱 선착순 5명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머크와 이제 의약품 그런 제약 변경 관련해서 이제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죠. 이게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 계약이냐면은 일단 숫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숫자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텔레그램방에서는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계약금이 267억 원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곧바로 계약금만 플러스 267억 원 그리고 5,700억 원의 마일스톤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마일스톤만 그 전에 마일스톤까지 합치면 이번에 독점 계약을 하면서 이제 임상까지 통과가 될 경우 마일스톤으로 받을 수 있는 돈만 1.3조 원입니다. 1.3조 원이 일단 지키는 거예요. 계좌를 지키는 거고, 그리고 2040년까지 독점 계약 그리고 플러스 로열티를 받습니다. 보통 로열티라고 한다면 일단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이런 제형 변경, 특히 할로자임 테라피우틱스하고 미국 기업에서 이제 글로벌 1위의 이런 제형 변경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글로벌 탑2로 들어선 것이고요. 전 세계 2개 기업 외에는 제형을 정맥 주사에서 피하 지방 주사로 바꿀 수 있는 기업이 전무합니다. 이 2개 기업 외에는 없어요. 따라서 완벽하게 독과점된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제형 변경에 대한 사례가 가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로열티는 보통은 5%이기 때문에 현재 35조 원, 30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키트로드 하나만 이렇게 매출 내고 있는 것이고, 2028년 특허 만료가 있을 텐데 이때쯤 되면은 최소 40조 이상. 왜냐하면 지금도 매년 20% 이상씩, 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약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알테오젠과 독점 계약한 키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예요. 면역 항암제고 대표적으로 뭐 폐암, 유방암, 뭐 자궁경부암, 뭐 두경부암 등 갖가지 암에 쓰이는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암 발병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혹은 신흥국들의 그런 의료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항암제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매년 20조에서 30조, 30조에서 40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약품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40조 이상의 그런 매출을 낼 경우 여기서 피하 지방, 피하 주사의 그 점유율이 최소 50% 이상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뀌고 있는 그런 약품들의 점유율을 보면 피하 지방 주사가 1년이면 50% 이상까지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올해 8월달에 피하 지방으로 제형을 바꾼 그 항암제 같은 경우도 작년 8월달에 이제 제형을 바꾼 항암제 같은 경우도 대략 6개월 만에 20% 이상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최소한 1년 정도, 최소 1년이면은 50% 이상까지 이제 점유율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면 2조 그리고 50%를 곱하면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50 곱하기 0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일단 계약금, 마일스톤과 계약금으로도 대략 한 1.3조 원 정도의 그런 현금이 이제 통장에 찍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항상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계약들 같은 경우도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만 2018년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사실 머크 입장에서는 그 전에 빠르게 피하 지방으로서의 그런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좀 밀린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2029년 전후에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이 마일스톤과 로열티의 그런 이익률이 90% 이상이에요. 보통 95% 가깝기 때문에 이 1조의 영업이익도 사실 이 키트로다만으로도 가능한 그런 수치라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약품까지 합해서 1조 원 정도로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일단 제 성향상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실적을 계산을 하고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실적 뻥튀기가 너무 심해요. 네.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4분기에 대한민국 수출 굉장히 좋았어요. 2년 만에 가장 좋은 수출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닝 쇼크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익의 컨센서스가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바이오 제약도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보통 이제 1조 원 이상의, 최소 1조 원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을 보고 있지만 저는 1조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 특허가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바이오 시밀러예요. 따라서 지금이야 뭐 독점이니까 40조, 50조까지 바라볼 수 있겠지만 바이오 시밀러 약품들이 2028년부터 치고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점유율을 뺏기면서 지금 정도의 매출을 내는 것도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이오 시밀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독점적인 오리지널 약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 시밀러도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점유율을 지킬 수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렇게 제형을 바꾸는 거예요. 정맥 주사에서 피하 지방 주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나 오리지널 약품만이 특허권을 내므로써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이오 시밀러 약품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이쪽에 대한 점유율 방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키트로드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입장에서 보조로 봤을 때 대략 한 6천억 정도, 6천억 이상은 좀 나타나기가 쉽지는 않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뭐 디잘렉스라던가 그리고 뭐 기타, 뭐 허셉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총틀어서 최소 1조 원 정도는 그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보통 이제 뭐 삼바라던가 셀트리온 이런 매출이 나오는 이제 바이오 제약 PR이 보통 40에서 60 사이에서 40에서 60 사이인데 그럼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그런 평균적인 PR 그 중에서 가장 낮은 40 정도를 준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대략 40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 7조 원 내외죠. 이게 40조 정도는 향후 5년 내에 5년 동안 뻥튀기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기대감이 끼고 있는 것은 맞아요. 다만 그때까지 PER이 지금 정도의 PER이 바이오지역에 대한 지금 정도의 내러티브와 테마주에 대한 그 특성과 PER이 제공될지는 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고 특히나 미국의 이제 세계 1위 기업이죠. 이런 제형 변경에 대해서 피하 지방 주사에 대한 제형 변경에 대한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할로자인 같은 경우도 일단 시가총액이 7조 정도 돼요. 약 7조입니다. 따라서 이제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의 시가총액을 다 따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에서 한 번 정도는 숨고르기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증시 특성상 어떻죠? 한번 불이 붙으면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꽤나 자주 발생하는 일이고 특히나 지금은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쇼패팅을 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하나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따라서 주가를 누릴 수 있는 힘이 매우 약해진 만큼 만약에 버블이 낄 경우에는 세계 1위의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훨씬 더 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할리자인 같은 경우도 7조 원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주가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형 변경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버블이 낀다면 특히나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면서 지지라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좋은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증시 특성상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따라서 버블이 낄 경우에는 세계 1위고 뭐고 그냥 알테오젠이 압도적인 시가총액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28년, 2029년, 이제 40년까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제대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가장 확실하게 이제 책정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으로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그런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제대로 진입을 못해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워낙에 크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바이오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뛸 수 있다는 것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MSCI에 대한 그런 편입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유입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형 변경이 뭐고 그리고 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오리지널 시장에 제형 변경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피하 지방 주사 그러니까 피하 지방 주사의 그런 효용성이 뭔데 얼마나 뛰어나길래 그런 건데 그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정맥 주사는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링거죠, 링거. 보통 최소한 30분에서 몇 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피하 지방 주사는 우리 보통 주사 있죠. 그 주사를 말하는 겁니다. 수분 내 대략 한 아무리 길어봤자
8분 내에 이제 주사가 끝나는 그런 피하지방 주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여기로 이제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항암제는 정맥 주사로만 투여가 가능했었는데 왜 그랬느냐? 왜 전 세계에서 2개 기업밖에 아직도 진출을 못했느냐 한다면, 이 피부에 있는, 그리고 이런 핏줄이라던가 이런 근육이라던가 이런 쪽에 다 있는 보호막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특유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정맥으로 곧바로 써주지 않는 이상 이 어떠한 물질로 인해서 히알루론산이라는 이런 물질로 인해서 이제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약효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괜한 부작용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맥으로서 곧바로 쏴주는 그런 정맥 주사가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피하지방 주사가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 여기서 획기적인 그런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전 세계 2개 기업밖에 없어요. 일본의 알테오젠이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알테오젠에 진출하고 있죠. 특히 이제 할로젠과 비교했을 때 기술력이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세계 1위의 그런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머크의 키트루다와 계약을 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약물의 정달 방식을 이제 바꾸는 건데, 피부 아래에서 이제 곧바로 이제 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맥 주사처럼 뭐 조금씩 찔끔찔끔 이렇게 주면서 몇 시간 정도 걸리는, 특히나 정맥 주사의 문제가 일단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암 치료라는 게 몇 개월, 몇 년 동안 이어져야 되는 치료인데, 정맥 주사를 맞으면 맞을수록, 많이 맞아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파요. 일단 굉장히 아픕니다. 특히 정맥 주사 놓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 번 찌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정맥 주사의 특성상 일단 계속적으로 맞다 보면은 핏줄이 숨어요. 정맥이 안으로 숨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 찌르면서 나타나는 고통이 이루 말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맞는 뭐 백신 주사, 뭐 조그만 그런 예방 주사,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두껍고 크단 말이에요. 바늘이 고통이 상당합니다. 특히 정맥에 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부위에 맞게 된다면 그 정맥 통증이 있어요. 핏줄 통증이 상당히 강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맥 주사를 예전에 좀 오랫동안 맞아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아픕니다. 네, 정말로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그리고 이제 피하지방 주사로 하게 될 경우에는 굳이 병원에 올 필요가 없겠죠. 본인이 맞을 때가 되면 인슐린 맞듯이 그런 식으로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급 인력들, 그러니까 뭐 의사라던가 아니면 간호사 중에서도 가장 고급 인력들에 대한 그런 시간과 체력을 빼앗지 않는다는 점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뭐랄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약사 기준으로 그러면 SC 제형으로, 그러니까 피하지방 주사 제형으로 바꿨을 때 어떤 것들이 이득이 될 수 있느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2028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근데 특허가 만료되면 동시에 이 바이오시밀러들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매출이 40조 가까이 되는데, 당연히 2018년에 특허 만료, 자연스럽게 바이오시밀러 진출이 이어지면서 점유율이 이제 키투르다. 점유율 하락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제형을 변경, 그리고 특허를 내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그럼 여기서는 또 진출을 못해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 조금은 더 비싸더라도, 특히 병원, 보통 항암제라는 것이 종합병원에서 맞겠죠. 대학병원, 굉장히 큰 병원에서 맞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 약제에 대한 가격에 둔감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브랜드 혹은 브랜드의 그런 환자에 대한 치유 정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약가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효과가 더 좋은 것들 혹은 안정성이 더 뛰어난 것들을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오리지널 약품의 그런 제형 변경을 통해서 환자들이 훨씬 더 맞기가 편하고요. 의사들 혹은 간호사들도 보통 정맥 주사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정맥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핏줄을 넣기 전에, 그러니까 주사바늘을 찌르기 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하주방시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몇 분이면 끝나니까, 그리고 핏줄을 찾기가 매우 쉬우니까, 왜냐면 아무 데나 찔러도 되죠. 그냥 피하지방 주사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찔러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아니 환자가 굳이 올 필요도 없겠죠. 그냥 약품을 처방해 주면 환자들이 집에서 이제 맞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식의 해법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병원에서,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약가에 좀 둔감한 편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혹은 병원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투여 시간이 30분에서 몇 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걸린다 쳤으면 이 SC 제형으로 바꾸면 약간 3분에서 8분 내에 이제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혁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사, 항암제 주사에 대해서는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약간 7개 정도의 기술 수출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7개 정도의 기술 수출을 완료했고 이번에 머크와의 그런 계약이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고 다른 것들도 계약이 가시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할로자임과의 그런 기술 경쟁력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할로자임의 1세대 기술보다는 훨씬 더 좋고요. 이번에 2세대 기술 발표했는데 그 정도의 기술력을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1등과 2등 기업의 시가총액이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알테오젠 좀 고평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전 세계 1위의 그런 의약품을 독점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알테오젠도 이제 이쪽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향후 몇 년 내에 이런 블록버스터 신약이 죄다 거의 연이어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당연히 특허가 만료가 되면 바이오시밀러들의 점유율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형 변경이든지 아니면 다른 식의 뭐 병용 임상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점유율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형에 대한 변경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특허 만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특허 만료가 없으면 굳이 제형 변경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점유율 100%인데 제형을 뭐하러 변경하느냐, 뭐하러 돈을 써가면서 수조 원씩 돈을 써가면서 약품의 제형을 변경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발등에 물 떨어졌죠. 뭐 히트루다뿐만 아니라 이제 뭐 허세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휴민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이제 특허가 다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수년 내에 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제형 변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 알테오젠 아니면 미국 할로자임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키트로던만으로도 이제 시장에서는 1조 원 정도 영업이 날 것이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 시밀러 점유율을 뺏기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6천억 전후, 6천억 을 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다른 약품들 뭐 다달렉스라던가 아니면 허세틴이라던가 뭐 이런 약품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다면 대략 2029년 전후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원 정도는 찍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알테오젠에 투자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빠른 시간 내에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끝에 이제 밀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지라인이라던가 혹은 병목점이 만들어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겠다. 왜냐면 바이오 제약이 알테오젠만 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바이오 제약 기업들에 비해서 주주들의 뒤통수 치는 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들 이미지가 어떻죠? 뭐 사기꾼이다. 주주들의 돈을 빨아먹으려고 한다. 약이 아니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강한데 알테오젠은 주주 배정으로 한 유상증자도 없었고요. 전환사채 발행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바이오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지온도 마찬가지죠. 메지온도 주주 배정으로 한 그런 유상증자 없었고요. 전환사채 없었고 알테오젠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꾸준히 따라갈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지만 변동성을 좀 버틸 수 있다면 팔지 않는 투자도 이제 고려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꽤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하면서 좀 길게 봤을 때 2029년까지는 봤을 때에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업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기술 추출한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터져준다면 추가적인 실적도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저는 충분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겠다. 영업이익 1조만 지키더라도 평균적인 PR이 40 정도만 지키더라도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더 업사이드가 큰 거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10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PR이 10이라고 하더라도 10조 이상은 이제 시가총액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의 시가총액은 좀 길게 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고평가 영역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길게 봤을 때는 고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는 딱히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꺾일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좀 볼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형 변경에 따른 수혜 정도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알테오젠에 대한 분석이었고 제형 변경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의 그런 공격이
맞서서 점유를 시킬 수 있는 오리지널 약품의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자, 필승 멤버로 가입하실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가입하시면 되고요. 제 아이디 옆에도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셔서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